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뜬금없이 한국의 조선기업이 가진 기술력에 대해 재조명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코틀랜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영국 연합국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극심한 식량 부족, 생필품 조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를 단속하거나 인당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데요. 특히 스코틀랜드를 최악의 위기로 끌고 간 주요 원인은 코로나도 러우 전쟁도 아닌 바로 선박의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스코틀랜드에는 크고 작은 900개 이상의 섬들이 있는데 각 제도로 오가는 주요 이동수단은 단연 선박, 그 중에서도 페리입니다. 페리 산업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스코틀랜드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스코틀랜드에서 운항하고 있는 페리 선박들의 노후화가 상당하여 대부분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고, 이에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생필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1위 페리 운용업체인 칼맥의 로비 드라먼드 상무이사는 현재 보유한 페리의 평균 수명은 이미 기준치의 2배를 넘겼으며 주요 선박의 4분의 1 이상이 30년의 설계 수명을 넘겨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에 이러한 문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심슨 스코틀랜드 의원은 여객선단의 노후화와 쇠퇴는 섬 지역 사회와 공공재정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였죠. 그런 배들이 이렇게 낡아 있는 동안 스코틀랜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자국 조선업체인 퍼거슨 마린에 2015년 대체 선박 글렌 샌녹스와 허80이 2척을 발주했고 2017년 진수직도 마친 후 마지막 단계인 케이블 의장 공사만 남겨두었는데 2022년 아직도 건조를 끝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의장이 완료가 되는데 말이죠. 이에 더 헤럴드의 타고 마틴 윌리엄스 기자는 페리 납기 일정은 계획보다 5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며 거기에 비용도 9,700만 파운드에서 2억 5천만 파운드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박 내의 파이프며 케이블이며 엉망진창 수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워 차라리 배를 폐선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수주를 맡은 퍼거슨 마린 조선소는 계약 파기에 배상금에 망해야 정상이겠지만 퍼거슨 마린이 스코틀랜드 유일한 조선소였기에 정부는 오히려 국영화를 시켜버리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가뜩이나 일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으니 건조는 더욱 늦어질 전망이죠. 국영화를 주도한 집권 여당인 SNP는 현재 어마어마한 비판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스코틀랜드인들은 소셜미디어에 자국 조선업을 비판하면서 영국이 한국 대우조선에 향해 발주한 타이드급 군수지원함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물량을 한국에 맡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타이드급 지원함은 영국이 발주한 최초의 해외 군함으로 왜 한국에 수주를 맡겼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술 가져와! 술! 한국조선 빅3,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세계조선 빅3 회사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들은 올 들어 7월까지 전세계 누적 선박 발주량 2368만 CGT 중 47%에 달하는 1113만 CGT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동일 기간 중국의 1007만 CGT 수주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별 차이 없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더욱 돋보입니다. 첨단 기술 집약체인 대형 LNG 운반선 103척 중 한국이 76%에 달하는 78척을 수주했고 척당 300척이 넘는 고부가 가치 초대형 선박들은 사실상 한국 빅3가 시장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총 1000조 원이 투입되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사업에서 한국 조선 빅3가 초대박 jet팟을 터뜨리는 반면 일본의 조선업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지고 있어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우디는 스마트시티 네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항만과 기술의 도시라는 목표를 통해 영내 패권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비전 2030 전체 프로젝트 8,200억 달러, 약 1,000조 원의 절반이 넘는 5,000억 달러, 600조 원을 투입해 네옴시티를 건설할 계획인데요. 최근 한국은 사우디 네옴시티 개발에 주도적인 참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옴은 아카바만, 홍해 사이의 좁은 협로에 건설 중이며 예정된 항구는 350만 TEU의 수용 능력을 갖출 예정으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선박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세계 최대 부유식 산업단지
단지이자 세계 최초 완전 통합 항만 생태계인 옥사고 노브 네옴시티의 출범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세계 1위 조선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조선소 IMI와 엔진 제조업체 사우디 엔진 매뉴팩처링 컴퍼니 생산 공정이 내년 최종 완공될 예정입니다. IMI는 한국조선해양이 2017년 사우디 국영에너지업체 아람코, 국영선사 바흐리,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업체 람프텔과 손잡고 사우디 내 킹살만 조선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초대형 조선소인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와 합작 설립한 회사에서 우리 기술만 유출되고 돈은 사우디만 벌어가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IMI 조선소는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로열티 방식 해외 조선소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점점 거세지는 발주국들의 자국산업 보호 요구에 글로벌 생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데 주요 발주국에 만들어지는 대규모 조선소를 견지하기보다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기술을 이전해 로열티, 사용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2019년 IMI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설계 도면과 건조기술 등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조선소가 VLCC를 만들 때마다 척당 로열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IMI는 이미 자국 기업인 아람코와 바흐리로부터 50척 이상의 원유 운반선 건조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프랑스 GTT의 갑질을 반면교사 삼은 한국 조선소의 전략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원천 기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프랑스 GTT는 올해 상반기에만 LNG선 로열티로 1억 1270만 유로 1,500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52.7%로 전세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시총 1위 독점적 기업인 애플 그리고 세계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버크셔 해셔웨이보다 많은 수치로 GTT가 로열티로만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하고 고된 조선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서 원천 기술만으로 이룬 성과이죠. 당연히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나오는 로열티가 가장 많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이 GTT의 로열티로 보낸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이고 LNG 초호황기에 접어드는 내년부터 수년간 GTT의 로열티 수입은 매년 4억 유로 5,300억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로열티 비중은 한 척당 성가의 5%, 약 100억 원이죠. 한국도 독자적인 화물창 개발에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첫 국산 화물창 KC1이 그 주인공인데요. 물론 아직 온전한 기술력에 도달하지 못해 초도선 품질 이슈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사우디가 건조하는 선박에도 한국산 화물창이 탑재하게 되겠죠. 현재 사우디가 건조할 선박 중 한국이 받게 될 최대 로열티는 핵심 기자재 엔진에서 나옵니다. 사우디 엔진 업체 SEMC는 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인 힘센 엔진을 로열티를 내고 생산하는데요.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힘센 엔진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도 국내 업체가 엔진 부품을 수출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과거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이뤄졌던 해외 확장과는 차별화되는 기술 수출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사우디는 자본력은 풍부하지만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경험이 적고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스마트 시티를 지으려면 토목, 건설, 수도, 에너지, 교통, 환경, 통신, 디자인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에 경험이 부족한 사우디는 자국의 풍부한 자본에 뛰어난 IT 기술과 풍부한 토목 건설 및 운용관리 능력을 갖춘 나라에 인프라를 접목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최대 협력국으로 꼽히는 국가는 바로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인데요. 다만 사우디로서는 패권국을 자처하는 중국이나 미국의 푸들인 일본에 프로젝트 정권을 맡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한국이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네옴시티로 들어가는 모든 물류는 수에즈 운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2014년 일본을 방문할 당시 아베 총리와 네옴시티 관련 협력을 추진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11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째 일본 방문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최근 보여준 기술력에 사우디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수에즈 운하 한복판에 선박이 비스듬히 끼어버린 해상물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것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어기분호였습니다.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가 건조하고 쇼헤이 기선이 소유한 선박이었는데요. 에어기분호는 컨테이너선 중에서도 최대 규모에 속하는데 해운사들이 점점 더 큰 선박을 원하면서 최근 몇 년간 조선 시장의 주요 포인트는 누가 더 큰 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였습니다. 이 와중에 이마바리가 만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자초되면서 일본 대형
대형 선박 기술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일본 측의 통상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 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사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사고 배상금으로 9억 1,600만 달러, 1조 40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 1위이자 세계조선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며 한국과 중국을 발밑에 뒀던 일본 조선이 현재 완벽하게 몰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뿐입니다. 각종 특허 소송, 품질 손해배상, 합병 반대 등 태클을 걸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최대 에너지 개발 기업 인펙스는 국제상업회의소에 대우조선을 향한 1조 2천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2017년 호주 해상에 설치한 FPSO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었는데요. 거기에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제해가 시스템 특허에 대해서도 일본은 자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물론 3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하였죠. 그럴 시간과 열정이 있으면 오히려 자국 기술력이나 끌어올리지. 일본이 일본했다. 오늘의 한 줄 평. 내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